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지금은 129만 2월 8일 전에 130만 요정이 되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자, 곧 설이잖아요. 네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이제 각계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제 불교계 보낸 선물이 아, 나 이거 보고 진짜 아니 이게 좀 사안이 심각한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웃음이 나와가지고 먼저 나. 예. 우선 대통령실이 이번 설 선물에 백일주와 잣, 유자청, 육포를 넣었는데 불교계를 배려해가지고 육포 대신에 아카시아 꿀과 표고체를 전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불교계는 네. 예, 딴 데는 이제 육포 보내시고. 맞아요. 예. 그래서 불교계를 배려한 거죠. 근데 불교계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선물 상자를 받아본 불교계가 매우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센인들이 그린 미술 작품이라고 해도 교회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등이 그려져 있는 데다가 네. 기도문도 동봉됐는데 이 기도문이요? 내용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은 내용이 담긴 기도문이 불교계에다가 동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 의원 그리고 중앙총회 의원 등 전국에 발송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법보신문에 따르면은 불교계를 위해 준비했다는 선물에 교회, 성당은 물론 아멘이라는 기도문까지 넣은 게 적절한 조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다. 논란 이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종을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니 이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우 이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불교계 이렇게 아멘이라든지 사랑의 하나님의 이게 기도 2020년인가? 황교안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황교안 대표가 불교계에 육포 보냈잖아. 그 유명했던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포는 뺐네요. 뺐는데. 육포는 뺐어. 근데 이거는 지금 아멘. 댓글에도 종교 대통합을 혹시 꿈꾸시고 대통령께서 아멘. 큰 뜻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건 너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와 대통령실 실력이 이런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기다렸을 정말. 것이고. 그리고 이거 2022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22년에 네. 연말에 연말 선물. 연말 선물을 쭉 보냈어요. 네. 이거 뭐 사진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이 전부 다 이 피넛 종류들 여러 가지 네. 예, 견과류를 보냈는데 네. 볶음 땅콩 100% 중국산, 호두 100% 미국산, 어머나. 아몬드 100% 미국산, 호박씨 100% 중국산, 어머. 푸른, 건자도 100% 미국산, 피스타치오 100% 미국산 이거 보냈어요. 그리고 포장도 너무 허접해가지고 네. 이게 대통령실 선물 맞나?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거 좀 이상한 이게 가짜 선물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뭘 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포장을 뜯은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지금 보여지는 사진 상태로 도착했다는 그렇다고 거예요? 해요. 윤중병 의원이 당시에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보니까 이거 고의로 농민들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때 정말 화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보통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하거나 네. 이전에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 선물할 때도 팔도 각 특산품들을 조금씩 넣어서 보통은 선물을 해줘요. 그렇죠. 우리 농민들도 같이 네. 살리고. 근데 2022년에 100% 외국산. 100% 외국산 견과류를 아주 조잡한 포장에 넣어서 보냈어요. 왜 그러지? 예산이 없나요? 혹시 용산 또 옮기느라 거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데다가 네. 그 불교계에다가 육포 보냈던 황교안 이건 전 아주 대표나 이건 진짜 육포는 귀여운 거죠. 이거는 농민들도 받잖아요. 네. 이 대통령 선물. 근데 이번에는 종교계에다가 아멘 네, 들어가 불교계. 있는 불교계에다가 아멘 들어가 있는 기도문을. 육포는 뺐는지 모르겠는데 육포는 아멘 뺐습니다. 들어간 너무 부끄럽다.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이게 네, 2022년도 2022년도 견과류 대통령실 선물 세트였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대통령실 선물 못 받았잖아요. 그렇네요. 네, 아쉽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오늘 2심 소송에서 한 위원장이 패소했습니다. 네. 보니까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가 2021년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라는 글을 올렸고 네네. 한동훈 위원장 측은 LCT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어요. 맞아요. 1심에서는 한 위원장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특히 2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인 한 위원장은 대법 판례에 따라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방박을 통해 극복을 해야 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의 판례 취지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명과 재반박하면 되는 거지 덜컥 법적으로 소송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으로 내요. 네. 근데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 한 위원장에게 LCT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장용진 기자에게 전에 아주경제의 네. 기자였잖아요. 한동안 같이 방송도 많이 했는데 요즘 잘 그렇구나. 안 보이시긴 하던데 네.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이제 막 괄괄한 성격이니까 네. 뭐 그래 한동훈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럴 것 1억 원짜리 같아요. 소송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1심 때 또 1,000만 원 판결을 받았어. 민사소송에서.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뭐 그게 없다. 손해보상 항소심에서 책임 없다. 네. 예, 기각한 거예요. 기자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글을 SNS에 넣었는데 덜컥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게 어쨌든 고소고발 당하면 개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죠. 그래서 재판부도 이런 것들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공직자들은 그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 또한 그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을 쓰고 있어요. 뭐죠? 행정청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이라도 가죠. 행정청이요? 행정청을 동원하는 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선거, 선방위 네. 이런 행정청을 동원을 해서 뉴스 하이킥부터 시작을 해서 MBC와 네. 다른 방송의 재갈을 물리잖아요. 행정처분은 다퉈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뭐냐면 네.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 없어? 이렇게 근데 합니다. 그게 6대1의 구조인데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법으로 다투라고 하죠. 법정에서 다투세요 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세요. 그럼 행정소송은 2년 3년 가고요. 2년 3년 가고요. 결론 나오는데 그 중간에 행정처분을 벌점 뭐 이런 거 막 누적하면 네. 관계자 징계 우리 PD님 징계받고 네. 그다음에 벌점 쌓이면은 경영성과 평가받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방송국 재심의 그래서 지금 MBC에게 더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2월 8일까지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이 아닙니까?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닌데 어떻게 아니, 하다 근데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6대1로 이렇게 판결 내고 자기들끼리 심의하고 결론 내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아끼고 있으려다가 이 네.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런 데다가 인터뷰 다 인터뷰했어요. 하셨더라고요. 잘 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 특수교사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살이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자 쟁점은 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녹취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된 대법 맞아요. 판례를 한번 여기가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자식들 통해서 이제 한 했던 것은.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수성을 본 것 같아요. 주호민 씨 아이는 자폐, 발달장애라고 네.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방식이 아니면은 증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점을 판사가 인정을 해서 네. 지난번에는 대법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주호민 씨 맞아요. 이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겠네라고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봤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사 노조에서도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이 판결을 비판했고 네. 주호민 씨는
이게 이 사건이 장애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냈어요. 각자 판단을 할 거예요. 저는 네. 이럴 때 네. 우리가 어떤 입장, 판사가 어떤 입장에 가야 되냐 하면 회복적 사법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네. 오직 가해자에게만 손가락질하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면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 공동체는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재용 씨에 대해서 회복적 사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나. 그 우리 사회 최대 기득권 아닙니까? 예, 근데 네. 이걸 통해서 회복적 사법이란 얘기가 들어와서 회복적 사법을 이상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네. 그 교사나 주호민 씨 아들 발달장애 자폐 아나 네.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네. 3부에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만나볼 예정이고요. 오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